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오늘은 뭐 할 건지 이미 짐작하셨지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과거 칼럼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총리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국민TV가 확인했습니다. 그는 6.25를 가리켜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2011년 6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가 서울 양재동의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 수요 여성 예배에서 한 말입니다. 이 교회 장로이기도 한 문 후보자의 설교는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CGN-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따금 친미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6.25까지만 주셨어요. 이 6.25까지 주신 거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참 너무하다.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6.25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6.25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6.25를 또 저렇게 미워한다.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이 된 거예요. 6.25가 있었기 때문에.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경제 개발의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날 문 후보자의 찬양 대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 그때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부터 우리는 공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공업화를 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일본의 기술력이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술을 다 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나 삼성이나 다 일본 따라서, 현대자동차 다 일본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지금 우습게 보지만은, 우리 일본 사람들 특히 우습게 보죠. 쪽발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 7월 CGN-TV가 기획한 공개 세미나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한테 강탈을 당했지만은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일본을 그럼 우리 옆에 뒀습니까? 하나님은 일본을 왜 우리 옆에 뒀어요? 그래서 우리 침탈하게 했잖아요. 비록 기독교로 인한 계몽이라고 말하지만 일제의 침탈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은 시켜줬지만은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직도 너희의 그 게으름, 죄 깨끗하게 안 된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분단을 시킨 것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되는 거예요.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여기까지는 국민TV 뉴스 K. 이제부터는 같은 소스로 보도한 KBS 9시 뉴스. 문창극 후보자는 또 강연에서 우리 민족이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고도 발언했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으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강연하던 문창극 후보자가 구한말 우리 민족성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민족성을 깨우친 게 기독교 정신이란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강연에서는 8.15 광복이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뜻밖의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방을 주신 거예요. 미국한테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저 해방을 갖다 준 거예요.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 일본이 이루신 건 지정학적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경제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라 이게. 2012년 3월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한 말. 저는 저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 이 사회에서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넘치는 저의 그 가슴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진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진보거든요. 네, 6월 12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확인한 거로는 한 6개 종합일간지에 일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예. 예. 뉴스케이도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KBS 9시 뉴스 단독 보도가 이제 나간 시간에 저희 국민TV 뉴스케이도 역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단독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KBS가 보도할 줄 몰랐으니까 예. 또 KBS도 국민TV가 보도할 줄 몰랐으니까 뭐 서로 단독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텐데 말이죠. 어제 KBS 9시 뉴스 보도는 일제 식민지배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창극 씨의 발언을 크게 문제 삼았는데요. 예. 저희 국민TV는 6.25를 기회라고 표시했던 문창극 씨의 이런 망발, 핵심 문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6.25를 왜 주셨는가?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 6.25를 주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로 국민TV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민족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마저 결국 주한미군 주둔 등을 통해서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친미의식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짐작하게 한다는 거죠. 300만 명이 죽었고요. 100만의 고아를 양산했고요. 20만 명의 미망인을 초래했고요.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불러왔던 민족사적 대비극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6.25 한국전쟁을 기회라고 말한 정신나간 총리 후보자. 이거는 그야말로 인사 참극입니다. 예. 참극. 예. 뭐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나서기 전에 예. 어버이연합, 예. 계양군인회 예. 이런 보수단체들이 물러나라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6.25 최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예. 자, 지난해 7월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CGN TV가 기획하고 생중계한 공개 세미나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왜 일본을 여기에 뒀는가? 하나님은 왜 일본을 우리 옆에 뒀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일본이 이루신 것은 지정학적인 축복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축복이라고요? 예,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시켜줬지만 앞으로도 너희는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너희의 게으름, 죄 깨끗하게 안 된 거야. 그래서 분단을 시킨 거야. 분단을 시킨 것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 살게 된 것이야. 라는 것이 문창극 후보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 뉴스K에 이제 이거 어떤 경위로 좀 파악을 하게 됐습니까? 예. 국민일보 덕입니다. 국민일보. 예. 어제 이제 문창극 후보자가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한 그 기사 말입니까? 예. 국민일보가 종교 면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띄우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일보 종교국 기자가 어제자에서 문창극 씨를 교회 장로로 하면서 잔뜩 축혀 세우더니 문창극 씨가 CGN TV 인터뷰
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면서 이제 인용했는데 예. 무릎을 쳤죠. 예, 여기 뭔가 있겠다 해서 탈탈 털었습니다. 인터뷰 설교 봤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망발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문창극 씨가 낙마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TV는 타사이긴 하나 국민일보에다가 특종 제보상을 수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조간신문들은 이 문창극 후보자의 이 발언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이 과연 대한민국 총리감이 할 소린가 싶은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S 보도를 통해 나온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문창극 씨가 주장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문창극 씨는 이어서 하나님이 남북분단을 만들어 주셨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었다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남북 분단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당위성을 한민족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총리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나라 민족성에 대해서도 아주 맹렬하게 폄하를 했는데요.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했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이게 다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있던 거야.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았던 거야 라고 비하를 했던 거죠.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가피했다는 일본 극우파의 논리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인데요. 예.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의 민족 개조론을 연상시킵니다. 또 이 문창극 후보자가 무상급식 같은 복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는데도 이런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할 때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했던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4.3 폭동 사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 라면서 4.3 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극우 보수파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 이 양반이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본 아베 총리의 후임을 지명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선 총독부 총독을 하지 왜 대한민국 총리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총리 지명 하루 만에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금태섭 대변인은 대한민국 총리로서 있을 수 없는 반민족적 망언이라면서 발언 경위를 철저하게 추궁하겠다. 즉각 사퇴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김진욱 부대변인도 망발과 망언에도 수준이 있다. 이 정도면 매국을 넘었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문창극 씨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사실 신자로서 신의 뜻을 헤아리는 태도는 이건 문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사달이 나는 지점이 있죠. 신의 뜻을 자신의 억지 논리와 꿰맞출 때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도 신의 뜻이 개입됐다고 칼럼 쓰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신. 예. 예, 역사의 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문창극 씨하고 같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기자가 사실을 다룰 때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비리 목사 조용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독재 목사 오정현의 사랑의 교회, 세월호 관련 망언 목사 김삼환의 명성교회, 망발 장로 문창극의 온누리교회, 성추행 목사 전병옥의 삼일교회, 총체적 복마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등 만 단위가 넘어가는 교회 또는 교회 연합단체가 차례로 망신당하는 이 팩트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개신교인들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어제 국민일보 따옴표도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문창극 씨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문창극 씨, 우리 민족에게 직언을 했군요. 예.
너희는 게으르고 아둔하다. 이렇게 말이죠. 한편 서울신문 오늘 일면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망언이어서 총리 후보직 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게 무슨 누구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예. 기자가 쓴 말입니다. 이게 기사에서. 아니면 이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면 예.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게다가 이 문창극 씨를 기용할 당시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철학이 같아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문창극 씨를 발탁했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박 대통령에게도 물어봐야겠네요.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입장인지 예. 물어봐야 되겠군요. 일본이 이웃인 건 축복이고 식민 지배는 신의 뜻이다라는데 동조하는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문창극 씨의 친정 어디입니까? 중앙일보요. 중앙일보가 문창극 씨의 해명을 실었습니다. 언론인 시절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했던 강연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강연의 특정 부분만 부각돼서 전체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강의는 우리 민족사에 점철된 시련과 이를 극복한 민족의 저력을 주제로 한 것인데 한국사의 숱한 시련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뜻이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참 이 문제를 논란의 영역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맥락 본인의 해명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동영상 전편이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예. 이런 터무니없는 해명 과연 먹히겠습니까? 자, 한국일보 보니까요. 예. 문창극 씨, 이 과거 발언, 이 취재가 시작되니까 문창극 씨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졌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이면에 실렸습니다. 문창극 후보자는 서울 창성동 정부 서울청사별관 사무실로 출근해서 어제 정상적으로 청문회 준비를 마쳤는데 퇴근 이후에는 자택에서 평소 즐기지 않던 술까지 들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후보자의 부인과 밤 10시쯤에 기자가 통화를 했는데요. 예. 퇴근한 다음 1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근데 부인이 잠시 후에 다시 한국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술을 마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장로가 술을 마시는 건 사실 좀 교회에 덕이 안 되죠. 뭐 그런 취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부인은 그러면서 남편의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였다. 내일은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출근길에 가능하면 음주 측정을 해봤으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어제 창성동 별관에 출근할 때 직접 차를 운전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해볼 만하죠. 많이 마셨다면은 1시간 예. 동안 혼자 마셨다면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경찰은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걸어오는 경찰도 붙잡아 놓고 너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그 측정을 했어요. 예. 왜냐 세월호 참사 국면에 술 처마시고 다니는 경찰이 있는지 이거 알아보려고 말이죠. 당연히 음주 측정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민일보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민일보 3면 기사인데요. 예. 문창극 후보자가 중앙일보 논설주간으로 있을 시절에 작성했던 칼럼이 고등학교 논술교사들의 직무교육 과정에서 교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교재로. 굉장히 칼럼을 잘 써가지고 예. 논리력이 뒷받침되고 말이죠. 또 근거도 충분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칼럼의 교본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텐데 그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까? 예, 나쁜 칼럼의 사례로 꼽혔다고 합니다. 인천교육청에서 말이죠. 예. 예. 국민일보가 입수한 인천교육청 발행 2005년 중등 논술 지도교사 직무연수 교재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중앙일보 2005년 1월 4일에 게재된 문창극 후보자 칼럼 풍요의 비밀을 두고 아주 냉혹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편협한 근거나 왜곡된 논증에 기초했다. 보다 공정한 자료에 기초해서 분석해야 한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주된 비판은 문창극 후보자의 경제 인식에 맞춰졌는데요. 문창극 후보자는 칼럼에서 참여 정부 들어서 우리 생각을 병들게 한 것은 빈부 문제가 세상의 모든 것인 양 확대해 놓은 것이다. 빼앗는 순간부터 사회는 점점 가난해진다.
라고 썼어요. 예. 분배의 정의가 힘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다. 그 최고의 형태가 바로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분배 정의가 곧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처구니가 없죠, 진짜. 교재 발행인이 누구냐? 혹시 진보 교육감일까? 따져봤는데. 예. 보수 성향의 교육감의 대표격이었던 나근형 전 인천 교육감이었습니다. 예. 보수 교육감조차도 문창극 총리의 칼럼은 이게 대단히 편협한 근거와 왜곡된 논증에 기초한 불량 칼럼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올바르지 못한 사례다. 예. 이 얘기군요. 예, 논술지도 교사를 상대로 한 직무 연수 교재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세계일보 신면을 보겠습니다. 문창극 후보자 서울대 초빙 교수로 어제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말이죠. 수강생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2010년 봄학기 시간 강사로 저널리즘의 이해를 가르쳤고 올해 초빙 교수로 임용한 뒤 언론 사상사를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 문창극 후보자의 수강생 10명은 학생들이 만든 강의 평가 사이트인 스누이부에서 이 수업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평균 3점을 줬다고 합니다. 100점 만점에 30점이다 이런 얘기죠. 예. 수업 난도는 매우 쉬운 수준인 1.2점이었고 학점 만족도는 3.5점이었습니다. 쉽고 엉망인 그런 강의였다. 뭐 이런 얘기죠. 학생들은 문창극 후보자 강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한 수강생이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를 통해서 당시 문창극 후보자의 강의에 대해서 비판한 글도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학생은 문창극 후보자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작성한 문창극 칼럼이 사회적,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수업시간 자료로 썼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 인천교육청이 불량 칼럼이라고 낙인 박았는데 이걸 서울대 가서 강의를 했으니 서울대생들이 뭐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요. 예. 결국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면 과연 누가 문창극 씨를 총리 후보로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기 이르게 했느냐. 이 책임도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자, 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역시 김기춘 실장의 작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국일보 기사가 오늘 이면에 실렸습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린 건데요. 문창극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이번 인사는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직전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지명에는 당의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고 알려진 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의 최종 재가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안대희 총리의 이런 발탁도 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김 실장이 사의를 표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결국 다시 김 실장 유임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말이죠. 자, 근데 이번 인사는 한국일보 보도로는 전적으로 청와대에서 컨트롤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을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제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본다면 박정희 기념재단의 이사장일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말이죠. 당시 이사가 바로 문창극 씨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더 나온 이야기는 김기춘 실장과 문창극 후보자의 연결 고리가 서울고 동문이라는 이런 인맥도 거론된다는 거죠. 7인회 멤버이면서 서울고등학교 동문의 대북격인 분이 있습니다. 안병훈 씨. 이 사람이 서울고 출신 문창극 후보자를 김기춘 실장의 레이더 안에 들여놓는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안병훈 씨가 또 누굽니까?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조선일보 언론계에 같이 몸담았고 또 아울러 서울고등학교 동문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문창극 한번 좀 살펴봐라. 이렇게 추천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문창극 후보자가 만일 사퇴를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김기춘 실장도 같이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큰 난관을 이제 비껴갔나 싶었는데 이 문창극의 참극으로 인해서 또 한번 김기춘 실장 중대한 그런 위기에 이렇게 봉착해 있는 양상입니다. 예. 자, 어제 그 문창극 후보자가 말이죠. 정부 서울 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자마자 기자들을 만났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책임 총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책임 총리 이게 뭐냐? 말하자면은 총리가 내각을 관할하는 실세 총리 역할을 말하는 거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책임 총리를 여러 차례 공약해 왔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정치 쇄신안 발표 때 민주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총리에게 헌법, 법률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대선 공약집에도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정책 조정 기능도 수행하고 또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기능도 담당하도록 하고 국무위원회 제청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장관 추천을 총리가 직접 하도록. 그냥 뭐 대통령이 결정해 놓고 총리가 형식적으로만 제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청하도록 이 힘을 실어주겠다. 이게 바로 대선 공약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또 5월 19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 때도 공무원의 인사 그리고 조직 기능 이거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겠다.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총리가 법질서, 공직개혁, 사회안전 등 소신을 갖고 국정 운영하도록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제 기자들 만나서 책임 총리 그게 뭡니? 뭔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물었다는 얘기죠.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책임 총리 예.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행이 안 되니까 문제죠. 예. 사실 무슨 사고 나면 대신 책임지는 측면에서의 책임 총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죠. 책임지고 물러나니까요. 정홍원 총리가 말이죠. 자, 문창극 후보자는 언론인으로서 30년 이상 정치 관련 글을 써왔다는 점에서 책임 총리? 그 무슨 얘긴데? 라고 자신이 한 말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 모를 리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책임 총리 그게 뭔데? 라고 어제 말한 것은 뭔가 상당한 그 고려와 논의 끝에 나온 그런 이야기 아니겠는가. 책임 총리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지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심층적으로 3면에서 짚었는데요. 만일 이 문창극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책임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책임 총리 안 하는 걸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 논의를 끝낸 것이라면은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책임 총리를 약속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지킬 의사가 없다는 뜻이 된다는 거지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그 모든 권한을 본인에게 집중시키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총리에게 또 이거 또 안겨줄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권한은 딴 분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문창극 총리 후보자 과연 어제 이런 망발 그리고 책임 총리와 관련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데? 라고 발언한 것만 문제냐? 또 다른 문제거리는 없느냐? 도덕성에 관련해서 뭔가 짚어낼 내용은 없는가? 오늘 동아일보 2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문창극 후보자가 미국 특파원 생활을 하다가 말이죠.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한 경위도 주목된다는 겁니다. 문창극 후보자는 1992년 9월에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의 논문 한미 간의 갈등 유형 연구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를 제출해서 이듬해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 1990년 6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재직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 기간 중에 서울대에서 예. 조지 워싱턴대도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가 워싱턴에 분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학위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일 안 하고 논문 쓴 거냐? 예.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우리 신문사 출신 총리감이 나왔다. 여기 환호하지 말고. 예. 그때 일 안 하고 혹시 논문 쓴 거 논문을 아닌가? 썼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 양반과 관련해서도 지금 오늘 동아일보가 하나 짚어낸 게 있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서 2차장을 지내다가 퇴직한 다음 전 재산의 1.5배 가격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가 논란이 됩니다. 퇴직 직전에 재산 총액 7억을 신고했는데 말이죠. 1년 뒤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입자금 어떤 용도로 조성했을까? 인사검증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한편 이병기 후보자 소유의 타워팰리스 아파트는 23억에서 24억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논란이 하나 생겼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공장 사무실 입구 한 자전거 업체가 말이죠. 6.4 지방선거 때 쓸 예정이었던 선거 유세 용품들을 박스채 그대로 쌓아두고 이 직원들, 업주는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근 330여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창고 두 곳에 쌓아놓은 박스들은 천장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박스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로고와 블루바이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블루바이크. 블루가 어느 당 색깔입니까? 현재는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 블루바이크는 새정치연합이 유세 차량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권장한 캠페인이었습니다. 당 색깔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칠해진 자전거와 후보 포스터 게시대 그리고 정책 홍보 가방 등이 관련 용품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권장했지만 각 선거 캠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말이죠. 결국에는 안 썼단 말이죠. 그래서 자전거 5,000대 등 해서 38억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10여 곳이 연쇄 부도 위기를 만났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측은 고위 관계자가 구두로 용품 주문을 지시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는 중앙당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중앙당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처구니가 없네요.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서 애초에 검찰은요 무혐의 처분을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교체된 이후에 검찰의 방침이 바뀌어서 이들 의원들은 약식 기소가 됐죠. 벌금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최동욱 날리고 검사요? 윤석열 수사팀장을 필두로 한 그런 수사팀을 교체하면서 검찰의 기류가 바뀌어가지고 무혐의에서 유혐의로 바꿨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벌금형으로 무기소에서 유기소로 바꿨는지 그 맥락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경향신문 12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예. 국가정보원이 테러 예방을 이유로 해서 오는 9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등 대형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을 총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주 임무와는 관련이 없는 치안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건지.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대책 방향이 현장 실무 조직의 판단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정원이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평창올림픽 안전을 총괄한다는 건지 테러 예방을 앞세워가지고. 글쎄요, 이 국정원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댓글만 열심히 다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능력까지 갖고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한겨레 신면 기사까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주요 조간 기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